자, 축전기를 보겠습니다. 축전기를 커패시터라고 하고 콘덴서라도 하고 또는 역학적으로는 전기 스프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전기 스프링이라고 하느냐? 스프링과 하는 일이 같아요. 전기 스프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입실론과 뮤로 임피던스 조절을 할 수 없을 때의 대안이 뭐냐? 바로 RS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자 부품이든 자르고 자르면 마지막에 뭐로 갑니까? RS로 가는 거예요. 부품의 기본 구성 요소가 R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자르면 마지막에 원자로 간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RS는 전기 전자공학의 세포와 같다. 세포보다는 원자나 분자와 같다. 뭐 이렇게 됩니다. 기본 구성 단위라는 거예요. 그거 같다. 그래서 대학교 전기 관련 학교를 다니면 4년 내내 RS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임피던스 컨트롤을 배우는 거예요. 사이가 절연된 두 개의 도체에 전위차를 만들어주면 도체가 두 개 있어요. 모양 관계없습니다. 양쪽에 전위차를 만들어주면 도체 표면에 전하가 쌓여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는데 딱 하면 여기 볼트지 걸면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쌓인 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는 기계공학의 스프링과 같다. 그렇습니다. 기계공학이 어떤 겁니까? 스프링을 압축을 해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돌아오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도체판에 전하를 충전하면 전하가 방전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기계공학의 스프링과 같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기공학과 기계공학이 같아져요. 양쪽이 쫙 일체하게 됩니다. 전기공학에 서는 거 기계공학에 다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의 양은 여기 축전기에 전하 쌓이겠죠. 양쪽에 판에 쌓이는 양은 인가된 전위차에 비한다. 볼티지에 비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1볼트를 걸었어요. 그럴 때 1쿨롱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그 축전기는 1볼트에 1쿨롱 쌓으면 2볼트에 2쿨롱이 쌓였겠구나. 그러면 100볼트 걸면 100쿨롱 쌓이고 1000볼트 걸면 1000쿨롱 쌓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느 볼티지를 넘어가면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축전기에는 보면은 어느 전압까지만 해라 그 한계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쌓을 수 있는 용량이 무제한인 게 아니고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에 쌓일 수 있는 전하의 용량이 있는 거예요. 1볼트당 1쿨롱을 쌓을 수 있으면은 어떤 축전기가 1볼트당 1쿨롱을 쌓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 이 파라데이를 기념해서 1페레스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1볼트에 1쿨롱을 양쪽에 1볼트 딱 걸었어요. 1쿨롱이 딱 쌓였습니다. 그러면 1페레스다. 그 축전기 용량이. 근데 세상에 1볼트 걸었을 때 1쿨롱 쌓을 수 있는 축전기는 없어요. 자, 대부분 축전기는 마이크로페러드나 피코페러드 용량을 가진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축전기는 아주 작은 양을 쌓는 거예요. 마이크로페러드 내지 나노페러드 또는 피코페러드입니다.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에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에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 정도의 전하를 쌓는 것이지 1볼트 1쿨롱 쌓는 그런 축전기는 없다. 축전기에 쌓을 수 있는 한계 정전 용량이 있다. 그렇습니다. 무작정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량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전기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축전기는 1쿨롱까지 쌓을 수 있고 어느 축전기는 2쿨롱 쌓을 수 있고 어느 축전기는 3쿨롱 쌓을 수 있다고 칩시다. 이제 전부 다 볼티지를 걸고 볼티지를 쫙 증가시키면 어느 것이 맨 먼저 파괴되겠어요. 용량이 적은 수로 파괴되겠죠. 1쿨롱짜리부터 파괴되고 그 다음에 2쿨롱짜리, 3쿨롱짜리 파괴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느 용량을 넘으면 볼티지를 걸어도 더 안 쌓입니다.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커패시터를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한번 해보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니까 capacitor is a device
디바이스인데 어떤 디바이스냐? stores electric energy. 전기를 쌓는구나. In an electric field by virtue of accumulating electric charges on two closed surfaces insulated from each other. 서로 절연된 두 개 절연되어야 됩니다. 절연된 두 개의 도체판에 이제 볼테이지를 가했을 때 여기다 전압을 쌓는다 이겁니다. 도체판 가운데 쌓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뭐 가운데 쌓는 그게 아닙니다. 양쪽 표면에 쌓고 가운데는 붙으면 안 되니까 타버립니다. 붙으면. 그래서 이 도체 사이에다가 절연체를 나옵니다. 인슐레이트 나와요. 이 절연체를 양쪽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 유전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스프링이라고 한다. 전기 스프링. 축전기 전기 스프링입니다. 축전기 용량이 C면은 스프링 컨스탄트, 탄성계수 어떤 점이 관련이냐? 스프링 탄성계수가 K면 축전기 용량이 C면 C분의 1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K가 C분의 1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축전기를 뭐라고 하냐면 의무 유독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 코일이라고 해요. 하는 일이 이 코일과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과 반대이기 때문에 의무 유독이라고도 한다. 기계공학에서는 한쪽이 막힌 파이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이프가 있어요. 그 매질 뭐 공기나 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무 토막 판 그런 것은 이 저항에다 전기공학의 저항에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두 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있는 거 안에가 뭐 공기가 들어있거나 물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구슬이 들어있거나 뭐 곡식이 들어있거나 관계없어요. 시멘트일 수도 한쪽이 막힌 것을 우리가 하는 일이 축전 같아요. 그럼 양쪽이 뚫린 것은 코일하고 하는 일이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전기공학이 뭐예요? 전기공학이 볼티지나 그러니까 필드를 거는 거예요. 뭐 N극 S 걸던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걸던가 하고 임피던스 컨트롤하는 거예요. 가운데 임피던스를. 기계공학은 뭡니까? 결국 마찬가지예요. 뭐 압력을 걸고 압력 걸고 임피던스 컨트롤하는 거예요. 딱 저기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C고 이게 L입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에서 임피던스 컨트롤을 결국 RAC로 하는데 C는 한쪽이 막힌 파이프, L은 양쪽이 뚫린 파이프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전기공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요 RAC로 하니까 파이프만 있으면 한쪽 막고 한쪽 뚫리고 기계공학에서 파이프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공학의 모든 회로는 파이프만 가지면 기계공학에서 파이프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기계공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RLC 공진 회로도 만듭니까? 물론입니다. 파이프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뭐든지. 여기는 그에 관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유도기는 뭐라고 하냐? 유도기 참고로 적어놨는데 유도기는 코일이라고도 하고 인덕터라고도 하고 우리가 전기질량이라고 합니다. 전기질량. 질량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유도기를 전기질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전기가 하는 일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축전기, 음의 축전기, 네거티브 커패시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는 일이. 그래서 이 파이프로 보면 양쪽이 열린 파이프다. 이것도 다 있어요. 많이 있다. 이랍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에서 하는 일은 기계공학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인데 축전기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리가 두 개입니다. 축전기. 다리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방향성 있는 것도 있고 방향성 없는 것. 방향성이 없는 건 어느 쪽 기구나 마찬가지고 방향성이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변 축전기. 여기 베어리블 커패시터라고 하는데 가변 축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두 판 사이 두 개의 면적, 판이 겹치는 면적이 축전기의 용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돌려요. 돌리면은 판 사이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C의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 축전기입니다. 뭐 있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다른데 라디오 방송 맞출 때 우리가 주파수 잡는 거에서 돌립니다. 그거 열어봐요. 열어보면 이런 이제 베어리블 커패시터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른 방식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 축전기 표면에 뭐가 쓰여있냐?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80 마이크로페럿 500V 85도C 온도까지 적혀 있어요. 이 한 개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80 마이크로페럿까지 쌓을 수 있어요. 더 싸면 됩니다. 더 싸면 이제 파괴되겠죠. 500V까지 걸 수 있습니다. 요 이내로 걸어야 되고 온도는 85도씨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개의 선이 같은 방향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양쪽으로 리드가 나올 수 있어요. 관계 없습니다. 그건 두 개만 나오면 돼요. 자, 축전기만 보고 가면 안 되고 이제 유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기는 코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많이 본 것들입니다. 그 에어 코일 인덕터 가운데 비어 있는 거, 이제 안에 공기 있는 거 이제 소에 안 채운 거예요. 이건 철심 가운데 철심이 있는 거. 그러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중에 저 이제 그 유도기의 크기, 용량을 결정하는데 공기는 진공처럼 뮤 제로가 곱해지고 상수가 따르고 요 아이언 코어 철심 같은 경우는 철에 해당하는 뮤가 들어가는 겁니다. 뮤 어떻게 씁니까? 이 뮤 R 상대 투자율의 뮤 제로 진공값을 곱한 거죠. 네. 그 다음에 페라이트 코어 인덕터 이제 요 코일이 페라이트 코어입니다. 종류에 따라 다른 거. 요처럼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베어리어블인데 위치 탭을 좌우로 움직여 가지고 용량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 인덕터도 있고 멀티레이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L과 C는 기하학적인 모양이 좌우됩니다. 기하학적인 모양이 결정해요. 그래서 기하학적 모양을 크게 해야 용량을 키운다. 기본적으로 어떤 전자 부품에서 보면은 제일 큰 게 이제 L과 C입니다. C가 크고 L은 더 커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모양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떻게 크기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다. 이겁니다. 자, 이제 축전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에 3대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축전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조합합니다. 첫 번째가 평판형이에요. 평판형은 얇은 도체판 두 개를 가까이 붙이는 겁니다. 가까이 붙이고 중간에 유전체를 집어넣어요. 이제 서로 두 개 닿지 않도록 그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가운데 무슨 뭐 공기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종이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파라핀을 집어넣는다든가 뭐 기타 등등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물을 집어넣어도 물도 유전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구면형은 뭐냐면 반지름이 약간의 차이가 나는 구를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요. 안쪽 구, 바깥쪽 구. 그래가지고 가까이 붙입니다. 가운데 두 개가 붙지 않도록 하면 되죠. 공기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구형 또는 구면형 축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통형입니다. 반지름이 거의 비슷한 약간 작고 약간 큰 원통을 중심을 일치하게 만들어요. 원통을. 그래야 두 개가 가깝게 하고 원통과 원통 사이를 비우는 거예요. 공기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유전체 인슐레이팅 할 수 있는 걸 집어넣으면은 축전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기본 평판형, 구면형, 원통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걸 조합할 수도 있겠죠. 저거까지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3대 기본형이 있다. 평판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위의 면적이 에어리어가 A열, 그 다음에 윗면과 앞면 사이의 디스턴스가 D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다이렉트리는 우리말로 유전체라고 합니다. 유전체라고 하는데 부도체요. 기본적으로 부도체 통칭하여서 우리가 유전체라고 합니다. 이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 용량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 둘 사이에 전개의 값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개를 계산할 때 어떤 한 면이 있어요. 여기 플러스로 대전이 됐다. 그 다음에 전압력도가 시그마다. 그러면 양쪽에서 플러스 이쪽 전개값이 얼마 있습니까? 이것이 2 이플론 제로분의 시그마 있대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넣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요. 여기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자, 플러스는 전개가 나갑니다. 다 나간 거예요. 마이너스로 됩니다. 마이너스는 전개가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마이너스는 들어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부는 2배가 돼요. 내부는 2배가 돼가지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만약에 여기에 뭐 다른 물질을 넣었다. 그러면 입실론 제로가 입실론 내 공기는 입실론 제로죠. 그리고 바깥에는 뭡니까? 여기입니다. 이 바깥에는 여기 2개 캔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만 전개가 존재해요. 요 간격이 여기서까지가 디스턴스가 d다. 그러면 양쪽에 전위를 잡으면 전위는 얼마 나옵니까? 2d 곱하기 해가지고 입실론분의 시그마 d는 2의 2분의 시그마고요. 이 면적 a라면 시그마는 전체 쿨롱을 면적으로 나누고요. 단위 면적당 쿨롱입니다. 쿨롱 퍼 제곱미터죠. 단위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바꾸는 겁니다. a분의 q로. a분의 요게 시그마예요. 그럼 양쪽의 전위는 b는 2d입니다. 2가 입실론분의 시그마예요. 거기다 양쪽의 간격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의 전위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네, 전위가 이만큼 나온다. 그죠? 그러면 축전기 용량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느냐? 1V당 몇 쿨롱 쌓느냐예요. 1V당 쌓을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B분의 Q를 정의합니다. 즉 전위의 역수예요. B분의 Q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B분의 Q면 요만큼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 밖으로 나가겠죠. B가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 돼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축전기 용량이라는 입실론 D분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게 C의 단위를 한번 보세요. C의 단위. 입실론 곱하기 앞에 입실론이 있죠. D분의 A. D는 거리고 A는 면적이니까 미터분의 미터 제곱에서 단위가 뭐가 됩니까? 미터가 남아요. 그래서 단위가 이게 페르시입니다. C의 용량은 볼트분의 Q니까 B분의 그러니까 볼트분의 쿨롱인데 이게 입실론 곱하기 단위가 반드시 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면적이고 하나 기니까 반드시 미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C의 단위는 입실론 곱하기 미터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많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C는 입실론 미터다. C는 결국은 뭡니까? 포텐셜 분의 Q예요. 그러니까 전위의 역수입니다. 만약에 Q가 1이에요. Q가 1쿨롱입니다. 단위. Q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C는 B분의 1이에요. 그래 단위 차지 있을 때 Q가 1일 때 포텐셜의 역수가 B예요. 포텐셜의 역수가. 그래서 여기 제가 썼습니다. 축전기 용량은 전유 역수가 되는 겁니다. 전유 역수예요. 축전기 용량 구하는 문제는 두 판 사이의 전위차 구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이겁니다. 축전기 용량 구하라. 두 판 사이 용량 구하라는 얘기는 두 판 사이의 전위차 구하는 문제와 같아요. 그 역수예요. Q가 1이면은 그야말로 양쪽의 역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축전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는 둘 사이의 전위를 구하는 문제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위 역수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위를 어떻게 봅니까? 일반적으로 라플라스 방정식부터 그런 거예요. 라플라스 방정식부터. 라플라스 방정식 몰라도 우리가 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전위를 어떻게 아는가를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은 어떻게 돼요? 3차원 공간은 표면이 구면입니다. 구면이에요. 그래서 구의 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에요. 거리가 멀어지면 4파이 r 제곱으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구면이. 어떤 중심에서 전기력선, 자기력선 마찬가지야. 중력선도 마찬가지요. 공중에서 있는 어떤 소스, 점에서 전기력선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기력선이 어떻게 줄어들어야 하냐면 면적이 4파이 r제곱으로 퍼지니까 전기력선은 4파이 r제곱분의 1, 거리 제곱분의 1이 돼야 양쪽을 곱했을 때 일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존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 전개는
거리가 멀어지면 r 제곱분의 1이 돼야 표면적을 곱했을 때 상수가 되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 보존 법칙인 거죠. 그래서 전개는 3차원에서는 무조건 거리 제곱분의 1, r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유는 뭡니까? 전유는 전개를 거리를 적분의 거리를 쌓아요. 전개가 r 제곱분의 1이면 전유는 r분의 1이 되는 겁니다. 3차원에서는. 전개는 r분의 1이다. 3차원 공간에서는. 3차원에서는 전개는 r 제곱분의 1, 전유는 r분의 1.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2차원 공간은 어떻게냐? 2차원 공간은 이제 원통 문제표인데 왜 원통이 2차원입니까? 나머지는 대칭이 들어온 거예요. 단면이 원통이니까. 그럼 2차원 공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주가 2πr로 늘어나잖아요. 2πr로. 2차원에서 어떤 소스에서 나오는 개가 어떻게 약해지냐면 2πr로 늘어나기 때문에 2πr분의 1이 돼야 둘을 곱했을 때 1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는 전개는 r분의 1로 줄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유 어떻게 됩니까? 전유는 전개를 거리를 적분해요. r분의 1을 적분하면 뭡니까? 로그 r이 되잖아요. 로그 r, ln r이. 그래서 2차원 공간에서는 전유는 로그 r, 개는 r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 때 근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길이가 r이면 면적은 r 제곱이다. 이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지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기차기하고는 수식 외우느라고 시간이 다 간다. 수식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자기학을 처음에 공부를 하면 수식이 점점 많아져요. 암기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를 넣으면 암기할 것이 줄어들어요. 점점. 그래서 암기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완성이 되는 건 학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백지, 무에서 시작해서 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3차원에서는 포텐셜이 전유가 r분의 1, 2차원에서는 로그 r, 그 다음에 개는 이걸 미분하니까 3차원에서는 r 제곱분의 1, 2차원에서는 r분의 1 이렇게 된다. 그 말은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우리가 하나 보고 갈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회로 이론 보다 보면 타임 컨스탄트 말이에요. 정기자학에 나와요. 그 타임 컨스탄트 말이 나옵니다. 타임 컨스탄트를 우리가 책에 따라서는 시정수라고 하기도 하고 책에 따라서는 시상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떠냐면 RC가 되는 거예요. RC가 우리 RC 관계식이라고 해요. 이제 그 시장 타우가 RC인 거예요. 이게 RC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본 평판형 그 축전기의 C 값이 저항과 유사한 느낌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항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로 곱하기 A분의 L입니다. 두 번 썼는데 한 번은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C는 어떻게 해요? 이플silon 곱하기 반대요. L분의 A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두 개를 곱해요. R과 C를 딱 곱하면 타임 컨스탄트예요. R과 C를 딱 곱하면 상수 두 개가 남는 거예요. 면적이라든가 길 다 없어지고 RC는 로 이플silon이 됩니다. 단위는 뭐가 돼요? RC의 단위가 초가 되는 거예요. 왜 RC의 단위가 초가 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R이 뭡니까? R은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C는 뭐예요? 1볼트당 몇 쿨롱 쌓이느냐니까 볼트분의 Q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없어져요. I가 암페어하고 쿨롱은 뭡니까? 암페어 세컨드잖아요. 암페어 세컨드. 그럼 계산하면 뭐만 남습니까? 세컨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RC의 단위는 우리가 타임 컨스탄트라고 하면 시간이 된다. 시간이 돼요. 타임 컨스탄트. 이게 그래서 RC는 로이슈는다. 이게 아주 유용한 식입니다. 아주 유용한 식인데 이제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 출제자들이 이걸 하면은 R과 C를 동시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소재가 됩니다. 대개 어떻게 하냐면 RC는 로인데 이 중에 3개를 줘요. RC는 로. 3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R이나 C는 값을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기하학적인 모양을 줘요. 기하학적인 모양을 딱 준 다음에 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로 뭘 구하라고 하냐면 로나 이필론 주고 R이나 C를 구하라고 해요. 특히 뭐가 많냐면은 R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많아요. R을 저항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저항을 구하라. 그런데 저항을 구하라 해놓고 로나 이필론 중에 하나만 주면 돼요. 나머지 이제 나 로나 이필론 중에 하나 줬다. 근데 어디서 많이 못 보던 거와 같다. 저항 보는데 그러면 거의 다 RC는 로 이필론 그 타임 컨스탄트식 시정수식 R식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저항을 구하라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뭐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RC는 로 이필론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건 자기 세상에 나올 건데 제가 단위 때문에 미리 한번 가져왔어요. 이게 유독입니다. 코일이에요. 뭐 인덕터라고도 하고 인덕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커피시터 비슷합니다. 커피시터는 1V당 몇 쿨롱 쌓느냐 이게 정의인데 인덕턴스는 L은 1A당 몇 웨버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이게 자수예요. 자수. P가 예전에 했습니다. 다발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B가 DA를 수직으로 뚫고 나가는 거 어떤 서피스를 이거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으면은 이게 자수예요. 1A 전류가 흐를 때 얼마만한 몇 웨버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그 코일의 크기입니다. L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뮤 N제곱 곱하기 볼륨이 돼요. 뮤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 가운데 있는 철심에 투자해요. 공기면 뮤 제로고 그 다음에 스몰 L은 뭡니까? 얼마나 빽빽하게 가면 되냐. 단위 길이당 몇 번 가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 애는 총 가문수 길이에요. 길이가 L이다. 그러면 이제 횟수 곱하기 미터가 되어야 단위가 뭐 1m당 몇 번 가면 되냐 이게 얼마나 빽빽한 정도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피 곱한 거예요. 부피. 저 코일의 부피가 뭡니까? 단면적 길이 곱한 거죠. 그 부피를 곱한 게 저 유독의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뮤 가운데 철심이 뭔가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몇 번 가봤는가 그리고 부피를 곱한 게 몇 번 가봤는 게 재고 부피를 곱한 게 코일의 용량입니다. 여기도 단위가 마찬가지입니다. 뮤의 단위다가 웨버 퍼 암페어는 뮤의 단위에다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N제곱 볼륨이 N제곱이기 때문에 N 퍼 거리 제곱이에요. 볼륨은 뭐에 비해요? 거리의 3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납니까? 미터만 남는 겁니다.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뮤 곱하기 미터예요. C의 단위가 입실론 곱하기 미터고 요것이 페렛입니다. 페렛이에요. 그 다음에 L의 단위는 뮤 곱하기 미터. 요게 헨리예요. 헨리.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아주 비슷합니다. 뮤 단위 곱하기 미터. 입실론 곱하기 미터. C는 입실론 곱하기 미터. L은 뮤 곱하기 미터예요. 가끔 문제 나옵니다. 이게 N의 1승이 맞는지 2승이 맞는지 3승이 맞는지 4승이 맞는지 답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단위가 반드시 미터가 남아야 됩니다. 미터가 뮤 곱하기 미터예요. 미터가 되려면 볼륨이 거리의 3승이니까 어떻게 해야 미터가 됩니까? 이게 제곱이 되죠. 제곱이 돼야 미터 제곱이니까 볼륨하고 해서 거리 하나 남죠. 미터. 그래서 그것만 단위만 알고 있으면 이게 N제곱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만약에 3승 되면 안 되죠. 양쪽이 없어져가지고 미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승도 안 되고 4승도 안 되고 N제곱인 경우만 나중에 미터가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위 중요합니다. 단위 아주 중요해요. 가는 길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평균 자루 길이가 10cm, 평균 단면적이 2제곱cm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그러니까 솔레노이드였는데 길이가 10cm예요.
단면적 2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럼 부피가 나옵니다. 아, 부피가 나와. 반드시 단위는 뭘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미터로 바꿔야 돼요. 10cm니까 0.1m입니다. 그 다음에 2제곱센티미터 어때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cm예요. 단위 바꿔야 된다.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를 5.4mH를 한다. 무슨 말입니까? H값이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등 헬리언입니다. 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코일의 번선수는 약 몇 회인가? 몇 번 감해야 이겁니다. 이게 그럼 N 곱하기 L이겠네. 다주기랑 감원수 길이니까. 단 철심의 비투자율은 15,000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뮤 R이 이 비투자율이 상대 투자율입니다. 뮤 R이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L이 뭐예요? 똑같아요. L은 뮤 N제곱 볼륨이에요. 뮤가 뭐예요? 뮤는 상대 투자율의 진공값 곱한 거예요. 상대 투자율이 비투자율 비자입니다. 비투자율이다 이거죠. L이 뮤 N제곱 곱하기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뮤 R 뮤 제로 N 스몰 N 제곱이 길이 제곱분의 권선수의 제곱입니다. 볼륨이 어떻게 돼요? 단면적 길이 곱한 거죠. 단면적 길이 곱한 겁니다. 이걸 아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N 값이 얼마냐? 그럼 N 값은 뭐 제곱이 주니까 루트 뮤 R 뮤 제로에 L은 하나 없어집니다. 하나 없어지겠죠. 단면적 A 분의 L 곱하기 L 하나 남았네. 라지 L 곱하기 길이 L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루트 L이 얼마나 여기 나오네? 5.4mm 헬리. 그러니까 5.4 곱하기 10 마이너스 3 헬리. 길이가 얼마냐면 10cm니까 0.1m. 그 다음에 뮤 제로를 뮤 제로 R 뮤 제로예요. 뮤 R이 쳤습니다. 여기 15,000이고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뮤 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이 줬어요. A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계산합니다. 계산기에 넣어서 두드려보면 금방 11.968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약 몇 회인가? 11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치 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코일의 용량이라는 것은 철심, 투자율 뮤 곱하기 단위 길이당 몇 번 감았느냐, 그 얼마나 빽빽이 감았느냐의 제곱 곱하기 코일의 부피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나머지 할 수 있어요. 식 외울 필요 없어요. 개념만 알면 됩니다. 그때도 단위를 알고 있으면은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단위가 뭐하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